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가장 먼저 돌보세요. 스스로를 안아주는 게 먼저예요. 감사 스마일도 제가 본의 아니게 오른손을 다치다 보니까 내 자신 또 내 몸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나아서 아침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신이고 또 내가 소중하면 남들도 또 소중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8월 29일 아침에 이야기 드리니까 나를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거는 지난주에 창릉천의 모습인데요. 야경의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께 삼송이 아름답고 창릉천이 너무너무 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너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아끼지만 실제로 삼송벨트, 창릉천 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고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러 나오는 이 시간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 조깅을 갖다 많이 또 창릉천까지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조만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만화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감스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정상회담위에서 읽었다. 거래 기술 트럼프 귀국해서도 상대해야 된다. 다시 지금 꿈틀대는 집값 슬슬 움직여볼까? 부동산 거래 기술 지금 분위기가 다시 8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지역도 있고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으로 또 이런 분위기가 조금 꿈틀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지금 금리를 갖다 동결을 시켰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풍부한 또 유동성 증가라든지 그리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로 또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새롭게 재건축 재개발을 또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9월 초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9월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공급대책 첫 번째 공급대책을 갖다 보시고 판단을 갖다 하셔도 되겠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경규 님께서 한 끼 줍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알지 못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신념을 가지면 정말 제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표현을 무식한 놈이라고 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신념을 갖게 되면 정말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섭다라는 것들을 이경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참 와닿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전세의 월세화는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판 자체가 달라진 흐름일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전세 대출이 결국 전세를 사라지게 만든 셈이고 전세는 저축이라는 공식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 물어야 할 건 하나이다. 월세를 버리는 돈으로 볼 건지 아니면 살아남는 자산 전략으로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을 감스님들만이라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지금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목돈을 갖다 모아서 내가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일단 갭을 끼워놓고 일단 2년, 4년 후를 갖다가 또 준비를 갖다 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빌라 전세 시장도 지금 무너졌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그런 달콤한 꿈
뭐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월세라든지 전세가 앞으로 많이 공급될 거라는 이런 달콤한 희망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2년, 4년, 10년 후에 내 집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시면 감사스마일과 함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아니시면 또 본인이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에 앞서서 제가 어제 아침 방송 때 GTX-A 완전 개통 삼성역까지 뚫리면 집값 어디까지 오를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어제 드렸잖아요. 물론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정말 신기한 건 어제 오전 10시 46분에 철도경제신문의 장병국 기자님께서 서울역 수서 8분 때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한다. 내년 6월 말에 개통하나라는 이런 기사를 갖다 기고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삼성역 본선 터널 구조물 막바지 공사 중에 있고 9월 말경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철도공단에 인계해서 후속 철도 시스템 공정 착수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영업 시운전 등 철도 종합 시험 운행 시행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선 전 구간 연결되게 되면 운정 중앙역에서 수서까지는 282회, 수서에서 동탄은 100회, 그리고 서울역에서 만약에 동탄까지 간다라고 하면 28분이 걸리고요. 운정 중앙에서 수서역까지는 약 30분대로 이동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연신내역에서 수서까지 20분도 걸리지 않고 연신내역에서 이제 정말로 성남까지 용인까지 용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역을 한 번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의 또 내년 상반기가 어마무시한 서북부라든지 GTX-A 역세권에 큰 기회가 올 거라는 말씀을 어제 철도경제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공교롭게 어제 아침 방송에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GTX-A 삼성역 무정차가 내년 6월에 물론 내년 6월에서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내년 6월에 반드시 아마 삼성역 무정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GTX-A 단계별 개통 계획이 지금 현재는 2단계까지지만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마지막에 6단계 완전 개통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지금 빠졌지만 평택 지제까지도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정말 GTX-A 역세권에 고양시 포함해서 나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용인에 아니면 화성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도 GTX-A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내년 6월에 개통하기 전에 그때 제 이야기를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남들보다 좀 빠른 한 1년 전쯤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전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갖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드림추루님께서 지난 8월 7일날 8월에서 9월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 손이 안 다쳤으면 아마 8월 한 10일쯤에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정말 감사스마일이 제가 어떤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오인섭님의 부동산 가치투자 그 다음에 또 책 한 권이 더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서울아파트 마지막 폭등당에 올라타라라는 이 책을 갖다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지금은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행동경제학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만 특히 20대라든지 30대가 만약에 20, 30대 때 내가 부동산을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40, 50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왜 부동산을 갖다 의사결정을 갖다 바로바로 못하는지 그 이유도 제가 최근에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어찌됐든 간에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 확정되는 7월 거래량 변동폭이 크다. 8월 초순에 현재 7월 서울 거래량은 5,000건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경기도는
1만 건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 6월 대비 서울은 60% 이상, 경기도는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상승 거래가 많아지려면 월 거래량이 최소 5천 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실제 실거래는 5천 건 이하가 되겠지만 8월 달에 실거래는 이거는 5천 건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6.27 대책 이후에 선매도 후에 후매수를 고민하시거나 6.27 대책 이전에 선매도한 후에 후매수, 갈아타기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감스님들 포함해서 교체 수요자를 위한 칼럼인데, 언제 갈아타기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입니다. 또 하나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부자노트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다. 그래서 부동산 증세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결국 26년 내년부터는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유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갖다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옷도 분양을 차단하기 위해서 채권 이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 속도가 활발하지만 역대급 공급 감소가 예상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 달에 9월 초쯤에 지금 새로운 공급 대책을 갖다가 내겠지만, 아마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또 잔금 대출 이런 규제를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에 채권 입찰제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지금 오인섭님께서는 8월에서 9월 이 사이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다고 하면 분상대 지역 역시 확산될 것이고, 따라서 서울 핵심 입지의 재건축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나가서 또 올 4분기 이후에 규제지역이 확대된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에 8월, 9월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1년에 다주택자들 종부세 폭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상향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현재 최저 수준인 60%를 아마 8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수위를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고, 대출 규제에 부동산 증세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다주택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똘똘한 상급지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기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낙폭이 크진 않지만 조정 장세인 지금 8월 달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낙폭을 기다리면서 당분간 관망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또 오인섭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지만,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 매매 시장의 기온이 달라질 것이고, 이미 지난 주말부터 지금 일단은 매수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8월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8월 중순부터 또 8월 초에서 또 제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또 경기도 주요 지역을 또 살펴봤더니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7월보다 늘어날 경우에 서울 5,000건 이상이라든지 경기 1만 2,000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정장세는 아마 8월에 끝날 거고, 9월에 5,000건 이상으로 반등하게 되면 9월에 끝날 것이다. 반등할 경우에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 특히 추석 명절 전까지를 매매 타이밍으로, 특히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산이나 현금이 적은 사람은 규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급지 갈아타기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갈아타실 것을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를 오인섭님께서 지난 8월 7일 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인섭님의 상급지 갈아타기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고, 제가 리텔뱅님의 커피챗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고 다시 지금 잠실이라든지 특히 고덕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지금 정말
고독 그라시움도 24억, 20억이 지금 넘게 지금 실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공급대책이 공급대책을 앞두고 분위기는 또 공급대책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이제 아침 출근하면서 항상 보는 TV 프로그램인데 모닝벨을 보다 보니까 LH에서 지금 공공분양과 지금 이제 공공임대를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 집 마련보다는 임대주택을 정말 대다수 국민들은 내 집 장만하지 말고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 공공임대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못 들어가신 분들은 월세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생존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리아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비관론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의 부동산 하락론의 대장분들이 뭐 광수님이라든지 문도님 이런 친구들이던데, 난 사실 이런 유들을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 감사스마일도 처음에는 이런 분들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왜 싫어하지 않는가 봤더니 그들 주장에 반박할 열정도 안 생기고 논리가 없어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더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까지 든다. 냄새는 나지만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름 비료 뭐 이런 것, 만약에 죄다 부동산 투자하고 유주택 다주택자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정말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고, 여러분들은 출근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나쁜 뉴스를 들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LH 지금 계획을 해 나가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공공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를 갖다 하는데, 저는 공공임대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민간임대까지, 민간에 있는 힘을 빌어가지고 민간임대로 해서 이거를 갖다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을 갖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손꼽아 기다리실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마 그런 기회가 아마 적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20-30% 조정되었고, 지금 특히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특히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7억 지금 30평대 지금 살 수 있는데 더 떨어지기를 갖다 기다리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오르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제 내년부터 GTX-A 삼성용 무정차가 되게 되면 정말 GTX-A 역세권의 라인은 정말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거고, 특히 그 역세권 라인에서 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도보 역세권이면 더 큰 좋은 영향을 갖다 분명히 보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이 공급 대책을 보고 나는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신중하게 그대로 있지 마시고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서울 동쪽 끝자락 강동 고덕 대장이 20억 실거래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20억이 넘었습니다. 그 주변에 하남, 구리, 남양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형적인 급지 서열별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장세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은 키를 갖다 맞출 수밖에 없고, 또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지금 현재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하남, 구리, 남양주 쪽으로 붐비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이제 고양시 쪽으로, 또 특히 GTX-A 라인으로 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기고, 전세나 월세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정말 확실한 내가 2년 후, 4년 후에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투자 판때기에서는 뭐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보다 간땡이 크고 정말 빠따 쓴 놈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갖다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 이야기 드렸던 내년 6월 말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정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뭐 정말 늦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철도경제신문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감사스마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감사스마일은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